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손수몽키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개막하면서 투자 관련해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또 혼란스러운 증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최병원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요즘 트럼프 2기 시대가 이제 네네네. 개막을 했는데 관세부터 해가지고 네. 혼란스럽습니다. 막 몇 시간 만에 취소하기도 하고 네네, 안 할 것 맞습니다. 같더니 또 관세하고 막 품목도 많고 전 세계 공부를 다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네. 부분은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들을 번복들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를 조금 복기해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사실 관세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당시에도 주가가 되게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 코로나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쵸. 주가가 많이 빠졌었으니까 코로나 전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사실 미국 S&P 500 지수는 네. 꾸준히 네. 상승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이렇게 S&P 500 지수로 이제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똑같은 인물이 두 번째 대통령 그쵸. 임기를 지금 지내고 있고 네. 주요 정책이 이제 관세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를 조금 보시면은 음. 1기 때 했던 걸 복귀하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래프도 준비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1기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이제 1기 때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초보 시절이어가지고 그 뉴스가 너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이제 홀라당 막 다 팔고 후회한 적도 네네. 많았고 그래서 뭐랄까 너무 그 극심한 공포에 쫄아가지고 네네네. 좋은 자산 기껏 사놓은 거를 이제 다 네네. 파시는 실수는 안 네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네네. 솔직한 생각이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다짐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1기 때를 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좋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준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2기가 시작됐잖아요. 네네. 이럴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음. 뭐 어떤 법안에 서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인터뷰들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ETF를 투자하면 좋을까, 혹은 어떤 자산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또 ETF 얘기해 주셨으니까 요즘 네네.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ETF 관련해서 요즘 세금 문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네. 어떤 부분이 오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건 사실 ISA 계좌랑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이제 과세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절세 계좌에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저도 참 많이 아쉬운 내용인데 그동안은 이제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 들어온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네. 세금을 네.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 인출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 만기까지 세금을 미뤘다가 과세를 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법상 과세가 개편이 되면서 올해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바로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받는 배당금 금액 자체는 일반 계좌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배당금의 과세 이연이 사라진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금 계좌, ISA 계좌에서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한해서만 영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 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나 저율 과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트럼프 2기 본격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행정명령들에 사인했는데 이것도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네.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떠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부터 살펴보시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이민 정책으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네.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인들을 위한,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부터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가게 된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방위비도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방위비가 늘어나면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네네네. 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 글로벌 방산 산업을 주도하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사실상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을 그렇게 하라는 건 사실상 미국산 무기를 팔려고 그렇다고도 볼 수 할 있고, 있고. 네네. 방위 산업이 이제 글로벌 네. 방위 산업이 커질수록 네. 미국이 점점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각 국가의 방산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도 네네. 많이 수혜를 보겠지만은 네네.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술력이 앞서기도 하고 첨단 부품이나 기술을 저 갖고 있을 수도 미국이 있고. 이제 천조국이라고 그러니까요. 불리는 것처럼 이제 네네네. 국방비를 많이 쓰고도 있고, 그리고 방산 산업에서도 미국의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이제 방산 산업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ETF는 네.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어. ETF가 있습니다. 미국 방산 탑 10. 어, 그러면 그래서 미국의 방산 기업 상위 10종목을 투자하는 ETF다라고 괜찮네. 봐주시면 되는데, 예. 이게 물론 지난달에 이제 로키드 마틴의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상 그러니까요. 국방 예산이 이제 늘어나고 또 이에 대한 수혜는 미국 방산 기업들이 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본다면 해당 ETF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재취임을 하면서 8년 전이었죠. 그때 1기 취임식 때랑 조금 달랐던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취임식 관전 포인트 중에 네네네. 또 하나였는데요. 네. 바로 이 앉은 좌석입니다. 취임식에 좌석이요? 앉은 좌석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번 취임식에서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갈등을 빚었던 집권 1기 때와는 조금 대조적이었는데요. 네. 이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의 자리가 장관 후보자들보다도 앞좌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동안에는 빅테크 기업들과 좀 더 협력을 하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78개나 철회를 했는데요. 예. 이 중 AI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I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책과 행보는 특히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ETF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상위 10종목으로 구성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징이 탑10 이렇게 좀 약간 상위 우량주에 집중해주는 ETF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기술주 혹은 방산주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실 수 있게끔 탑10 기업들로 구성한 ETF들입니다. 요 컨셉은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시대고 약간 1등주나 승자 독식하는 게 좀 네네, 심해지는 맞습니다.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네네. 봐서, 물론 분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위 기업들이 파이에 또 많은 부분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 네네. 해서 그런 컨셉에서도 만드신 것도 같아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에서의 키워드를 봐도 빅테크를 쫙 앞에 앉힌 거, 네, 저도 그게 맞습니다.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있고 전임 대통령이 한 규제도 다 풀어주려고 했다는 네네네. 거.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신호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구상도 발표를 했는데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산업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10조 원입니다. 엄청난 네. 금액인 것이죠. 네네네.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함께 사진을 보시면은 네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비롯해서 오라클 회장 그리고 오픈AI 창립자가 모두 나와서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다는 네. 점에서 아주 인상이 깊고 그쵸. 임팩트가 또 컸습니다. 음. 그래서 스타게이트 발표 이후에 AI 인프라 기업들이 관심을 받았고 앞으로 그 관심은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AI 전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쵸. 불립니다. 네. 그래서 전력 관련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스타게이트 구상으로 5천억 달러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쿨링 시스템, 전력 공급까지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있습니다. 뭐죠? AI 인프라 관련 투자하는 ETF인데 네. 이름은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입니다. 네, 이 ETF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봐도 딥시크가 나왔지만 오히려 더 AI 경쟁은 심해질 것이고 네, 맞습니다. AI 네. 인프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딥시크 나온다고 갑자기 다 안 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대놓고 서로 경쟁이 붙었으니까 관련 기업들이 있는 ETF도 네,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나왔던 주목해 볼 만한 행사나 이슈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이 네. 지난달 24일에 열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점인데요. 제조 강국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7년 1기 집권 때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2기에 접어들면서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더 낮추겠다라는 것이죠. 와, 6%. 네, 맞습니다. 엄청 큰 폭이네요, 진짜. 네, 법인세를 또 이제 15%까지 낮춰준다는 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엄청난 이제 그쵸, 희소식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 전반적인 또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면 저희가 항상 생각나는 ETF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이고 두 번째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표 지수 2종 네. ETF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절세 계좌에 맞습니다. 들고 네네. 있어요. 절세 계좌에.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건 저는 이제 팔지 않는 ETF로. 네, 많은 분들도 이제 네. 대표 지수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공감들을 그쵸. 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두 ETF는 꼭 가져가셨으면 맞아요. 좋겠는 ETF 약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감세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다. 네, 맞습니다. 미국한테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로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역시 이제 또 관세 이전에 딥시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요즘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금융시장에 또 영향이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저희 한국 시간으로 설 연휴 때 맞아요.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 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네. 일단 이제 딥시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당시에 미국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전 고점 논란이 있었음에도 조금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던 엔비디아나 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난달 27일 연방 하원 컨퍼런스에서 네. 나는 딥시크 인공지능 개발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네. 뒤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보여준 낮은 단가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좋은데 이거를 미국 행정부 아래에서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이 딥시크 AI 기술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경쟁 구도를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고 미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을 보면 AI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투자에는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국 AI 반도체 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구도가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를 트럼프가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취임식에서도 AI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을 앞좌석에 앉힐 만큼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AI 음, 패권에 그쵸. 대한 지원들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딱 본 순간 이건 명분이 더 생겼다. 막 이렇게 네, 맞습니다. 중국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아니 근데 중국이나 경쟁국이 따라오면 우리나라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명분이 생기면 맞습니다. 그 되니까 기업 입장에선 사실은 더 호재 아닌가 생각을 네. 하는데 네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이런 ETF를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 네네.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가 취임한 순간부터 어떤 것들을 했고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깔끔하게 네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 이번에 타이거 ETF에서 이 미국 대표 지수 관련 이벤트를 엄청 크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저희 네. 타이거 ETF가 미국 대표지수 2종 ETF 총 보수를 인하를 했습니다. 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총 보수를 네. 연 0.0068%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 보수의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수준으로 내리는데요. 이제 앞에도 좀- 제가 이제 미국 대표지수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조금 더 낮은 총보수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서 타이거 ETF에 그동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음.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네. 총보수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야. 총보수 인하에 맞춰서 보수 인하 이벤트도 있어요? 엄청 크게 오, 진행을 엄청 합니다.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네. 간단한 설문이랑 퀴즈 참여하시면은 네네. 하와이 항공권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폰, 스탠바이미, 포시즌스 호텔 오. 식사권 이런 엄청난 경품들이 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벤트 참여는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번에 보수 엄청 내려갔네요, 진짜. 0.0068. 와, 둘 상품 전부 다요? 둘 네, 다? 맞습니다. 0.0068%니까 0.01%도 아니고 보수가 네네. 진짜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고 오늘 소개해 주신 또 2종 ETF 저도 이제 절세 계좌에 담아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 기회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네네.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네. 이번 영상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방금 말씀드린 네. 저희 타이거 ETF가 미국 대표지수 ETF 총보수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더 낮아진 총보수로 미국 대표지수 ETF 투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참여도 꼭 하셔서 푸짐한 경품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싹 한번 트럼프 이기 맞아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위주로 정리하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 ETF 관련 링크들은 영상 댓글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또 이벤트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